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금 뉴스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른 산타랠리가 왔다느니 하고들 있는데 왜 제 계좌는 여전히 암울할까요? 주식을 한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산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 시장도 10월 말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미국만큼 올라오지도 못하고 올라왔다 해도 딱히 제 계좌 손실률이 확 줄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해외 주식을 본격적으로 담아보는 게 나은 선택인지 싶기도 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산타 랠리가 안 온 거 맞죠? 우리나라에도 산타가 오긴 오는 거죠. 이참에 연말에만 잠시 해외 주식에 발 담가보는 건 어떡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산타 랠리가 온다고 하는데 올해도 산타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타 랠리라는 거는 뭐냐면 연말쯤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산타 랠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겠지 라는 말에 유리가 해서 이제 산타 랠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연말쯤 되게 되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언론도 그렇고 많이들 좀 부각을 시켜주고, 또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늘 그렇지만 주식은 심리게이기 때문에 그래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발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IR 자료들을 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업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내년에는 우리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매출도 안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안 나갈 것 같고 답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자, 내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는 리포트들이 보통 기업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모여가지고 연말쯤부터 이제 시장이 항상 연초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타 랠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에 오는 게 아니라 저기 머나먼 바다 건너 미국 아메리카 시장에서만 오고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시장에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미국의 시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는 안 움직이고 있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시장이 오를 때는 정말 눈꽃만큼, 미국이 2% 오를 때 우리나라는 뭐 1%가 뭐야 0. 몇 프로 올라가는 게 상황이고, 미국이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2% 3% 떨어져 버리니까 같이 방향성이 같이 가긴 가는데 올라갈 때는 정말 눈꽃만큼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많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미국이 올라간 것만큼 우리나라는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10월달까지 작살나고 나서 11월달과 12월달은 제가 시장 괜찮을 거다, 왜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12월까지는 좀 숨 좀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짧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11월과 12월 2개월 정도 시장 올라갈 거 생각하고 짧게, 지금까지는 제가 현금 보유만 주거장창하라 그랬잖아요. 11월달과 12월달에는 매매가 좀 들어가도 돼. 11월달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11월달 장은 좀 올라왔습니다. 12월달도 받쳐주는 장이 될 거예요. 자, 11월달과 12월달 국내 증시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많은 것들이 지금 불안해서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갈려요. 왜냐,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코스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코스피를 지배하고 있는 건 반도체가 지배를 하는 거고, 코스닥은 지금 옛날에는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무조건 제약이 움직였거든요. 제약주들이 선빵을 쳐주고 나서 후발주자들이 테마가 붙으면서 갔는데, 이제는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 연초에 시장을 결국 끌어올렸던 거는 2차전지들의 힘이거든요. 소재주, 장비주. 그런데 지금 소재주와 장비주들이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어때요? 같이 빠져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턴 올라가려면 이 2차 전지에 대한 뭔가 수요가 다시 생기고 얘네들이 주가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올 한 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투자자들이 돈을 못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증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혁기를 거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매도 금지 관련된 것도 갑자기 느닷없이 공매도 금지가 나와가지고 금지 같지도 않은 공매도 금지가 나왔어요. 상한기간이 뭐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한기간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정해져야 되는데 기간 연장이 돼버리니까 시장 약발이 지금 안 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홍콩 ELS 지수라 그래가지고, 홍콩 ELS 지수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만기에 대한 만약에 원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약 한 10조 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라는 뉴스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한번 뉴스에서 좀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영상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홍콩 ELS 관련된 파생 상품에 대한 뉴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PF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PF 대출에 대한 중소형사들의 건설사 부도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불안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존재가 하니 미국 시장이 올라간 것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11월달과 12월달은 숨은 좀 고른다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그런다면 내년 1월부터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내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모든 악재들이 한 번에 다 터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3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도지사 뽑는 시장, 도지사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모든 선거들 중에서 두 번째로 하이픽이에요. 제 1픽은 대통령 선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 국회의원 선거 보통 선거철이 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돈들이 좀 돌아요.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돈이 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요인이 되는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한 번에 쏟아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4월달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달인데 3월달과 4월달은 감사 시즌입니다, 여러분. 감사 시즌이란 건 뭐냐면 1년 동안 기업들이 회계를 해놓은 거를, 돈 관리를 해놓은 거를 상장 법인 회사의 공식적인 회계사 파트너들이 그걸 다 검사를 해요. 야, 삥땅 친 거 있어 없어? 너희들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게 맞아? 너희가 공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게 맞아 안 맞아?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보통 3월과 4월은 우리가 죽음의 시즌이라고 하는데 삥땅 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자고라들이 거래 정지 먹는 회사들도 있고요. 상폐당하는 회사들도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3월달과 4월달은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많이. 왜? 회계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적정 기업이 뜬 기업들만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초보자분들은 내년 3월달, 4월달 되기 전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영업 실적이나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꺼림칙하다, 3개년 연속 적자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리미리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4월달 감사 시즌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밀려드는 모든 악재들이 한 번에 터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굉장히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1월달과 12월달은 우리가 숏 포지션 간단하게 짧게 유지하는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내년도 1월달부터는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12월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시켜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중순 넘어서는 그동안 좀 물려있는 것도 이 정도 손실은 내가 그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빠져서 현금을 좀 챙겨놓고 시장 상황 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때쯤 되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시장 상황과 제 견해를 또 밝히긴 하겠지만 장밋빛으로만 너무 시장을 지금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주식을 하기에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프레스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좀 있다 그런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뭔가 협정을 맺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그게 또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호재. 그리고 이건 정말 꿈같은 얘기긴 한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내년도 금리 결정을 할 때 포지션 자체를 확실하게 2년간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적정 스탠스를 취해가며 강력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동결 포지션으로 유지를 좀 해주겠다라는 확실한 이야기가 파월 입에서 좀 나오던가. 이건 근데 절대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지만 확실하게는 절대 얘기 아닙니다. 뭐랄까 할 것 같은 안 할 것 같은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경제학자들이에요. 왜냐,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 특히 이제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죠. 내년 시장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포지션을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아무도 주식하지 마세요, 절대 팔면 안다, 절대 다 팔고 현금화 시키세요 라는 포지션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제 말만 듣고 하게 돼버리게 되면, 만약에 시장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그 비난의 여론을 어떻게 감수를 합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무조건 상승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러이러한 현 상황이니 우리가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매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안 찍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뉘앙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면 제 의견을 좀 밝히겠다, 도움이 되셔라, 참고를 하셔라. 만약에 저보다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유튜버들이나 또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있으면 본인이 믿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뭐 정전 잠깐 며칠 동안 이제 휴전하면서 인질도 서로 교환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정전 상태가 되고 휴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런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현재 겹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11월과 12월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간 구간이니까 12월 중순 넘어서부터 이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또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산타랠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항상 그렇지만 이게 뭐 맞지는 않아요. 항상 시장 상황이 늘 급변하게 변하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빅 이슈가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라는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서 최대한 리스크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